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티움바이오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세계 최강자를 꿈꿉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내용 살펴보면요. 1년 전의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포워드 12M PR 둘 다 수치가 없다는 말은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보유 비중은 0.17%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주주연항에서는 김은택 대표의 7인이 36.51%니까 상당히 지분구조는 안정적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사별 보유연항은 미래에셋자산, NH 아문디, 브레인자산, DB자산, 마이다스 에셋자산 이렇게 국내 자산 운영사들은 관심을 좀 많이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회사죠. 2016년도에 설립돼서 2019년도에 기술성장으로 코스닥이 들어왔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한 1조에서 한 10조 정도 각 인디케이션마다 있는데 여기에 좀 특화된 어떤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봐드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아예 없네요.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이오텍입니다. 자, 2019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동금융자산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이제 한 481억, 현금자산 같은 90억, 장기 금융자산은 한 107억 정도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 그 당시 좀 늘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마이너스 550억 정도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에서 살펴봐 드리면 영업활동으로는 현금은 유입이 되지를 않고 있고요. 투자활동 관련되는 부분의 자금 소요는 재무활동으로 대부분 조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재무 상태인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은 양호하고요. ROE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기술 성장으로 들어왔고, 초기 전임상이라든지 1상 이상 정도에서 기술 이전을 대부분에서 목표를 하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초기에 이제 그 계약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마일스톤 최종 단계에서 로열티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매출이 관련되는 어떤 항목을 보면 용역 매출이라든지 기술 이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들, 여기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으로는 이제 운영자금, 시설자금 형태로 자금의 대부분들이 사용이 된 것 같고요. 자, 최대 주주는 김윤택 대표가 33.69%.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의학과 졸업을 해서 1990년도에 성경 인더스트리 입사해서 2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자,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미국 쪽 가서 이제 유전자 제조업 관련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SK케미칼 쪽에 이제 나중에 혁신 R&D, 신약 개발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센터장 상무까지 하다가 SK 케미칼이 혈액 제제 형태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부분들을 인수받으면서 티움바이오를 설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티움바이오가 잘 되면 SK케미칼에도 이제 수익이 일정 부분 가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 쪽에 바이오 투자에 좀 잘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장기 어떤 엑시트 계획은 한 2023년 이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전망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티움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탑업인 출자는 호주 이제 브리즈번에 있는 티움바이오 호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티움은 이제 보스턴 쪽에 이제 항체 관련한 어떤 그 법인이 또 설립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프로티움 사이언스에 또 지분 추가 투자가 있죠. 최근에 이제 사업 다각화 형태로 M&A 관련되는 부분에도 티움바이오가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R 자료 좀 참조해서 좀 추가적으로 봐드리면, 이분이 이제 김은택 대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K케미칼 쪽에 있으면서 성경 인더스트리 생명과학 연구소에 있으면 초기부터 국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많이 이제 관여가 된 분인데요. 국내 최초 이제 신약 썬플라 99년에 이제
나왔잖아요. 국내 이제 신약 1호.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최초의 천연물 신약으로 이제 관절염 쪽에 쓰는 이제 조인스 여기도 좀 관여를 하셨고, 뭐 엠빅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 앱스테라 관련되는 부분을 호주 쪽에 이제 그 CSL 베링인가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술 수출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2016년도에는 미국 FDA하고 EM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FDA, EMA 승인까지 다 경험한 아주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제 어떤 가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은택 대표가 티움바이오 설립을 하면서 기관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좀 높았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장하기 전부터 3건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에고녹스인가요? 여기에 이제 면역항암제 TU2218,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이탈리아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 키네지인가요? 예, 여기에 또 이제 기술 이전, 이게 뭐 84년 정도의 호흡기 질환 전문 연구개발 제약사인데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2019년도에 대원제약의 라이센스, 국내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이죠. 요 40억 정도 기술 이전을 하고 이제 상장을 코스닥 쪽에 2019년도에 한 부분인데요. 자, 이 회사는 어떤 기술력에서 합성 신약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여기에 신약 창출 시스템이 MARDD라고 있습니다. 3D 매핑 어시스턴트 뭐 레셔널 드럭 디자인인데요. 후보 물질 도출을 상당히 빨리 하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뭐 ALK5 뭐 이니비터라든지 GRRH 안타고니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파이프라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 쪽에서 보면 유전자 제조합이 이제 김은택 대표가 미국에서 이제 뭐 이거 배워와서, 이 트랜스페언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중에 이제 철분의 이동에 뭐 관여하는 단백질인데, 이걸 융합 통해서 방광기를 정각시키는 어떤 플랫폼으로 이 혈우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이 부분이 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지금 가장 상업화에 근접해 있는 것은 이제 TU2670입니다.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EA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것인데 적용증이 2개 되어 있는 게 TU2218, TU2218이 이제 면역항암제 특발성 폐섬유증. 요 면역항암 쪽에 있는 게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 기대가 되고, 향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혈우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동사의 어떤 그 이전에 이제 뭐 글로벌 기술 이전도 했고 해서 혈우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R&D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이 합성 신약 계열로 들어가고 있는 게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특발성 폐섬유증,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바이오 신약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혈우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우회현제라든지 뭐 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응증이 좀 확대되어서 진행되는데, 혈우병 쪽에서는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합성 신약 쪽에서 가장 빠른 이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요거 이제 대운제약으로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사가 대운제약이 이제 국내 이상 관련되는 부분 어떤 진행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궁 내막증에서는 유럽에서 이제 EA 관련되는 부분들 국가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글로벌 2비상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완료되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면역항암제하고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키네지 쪽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 면역항암제 쪽으로도 적응증을 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 임상,
미국 임상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이제 전임상이 대부분이고 가장 빠른 게 이제 자궁 내막증, 자궁 건종이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임상의 진행도가 향후에 보면 이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기업의 R&D 가치가 증가되면 장기적인 어떤 시총의 어떤 증가가 기대되는 어떤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저분자 합물질 형태랬죠. 이 티움바이오 티움은 싹쓸 틔우다 뭐 이런 뜻인데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이제 휴미라로 유명한 에브비가요. 그 라이센스 아웃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라이센스 이스를 한 거고 원 개발사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한 8년 전에 뭐 해서 그 임상 이상 정도에서 딜 규모 자체가 이게 한 5,750억 정도 규모죠. 예. 오릴라사. 요게 이제 2018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TU2670 같은 경우에도 국내 판권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에 이제 임상 스테이지가 높아지게 되면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복용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에비브의 오릴라사 대비해서 여러가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것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 한진그룹의 이제 그 조양호 회장님이 이제 이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특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발병 원인이 여러 가지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유적으로 뭐 나올 때 이제 특발성이라는 말을 좀 붙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폐섬유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섬유화 과정이 오면 딱딱해집니다. 이 폐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해지게 되면 세포의 기질인 콜라겐들이 이제 과도하게 생성해서 향후에는 이제 호흡 부진, 호흡이 이제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진단 후에 3년, 5년 정도 되면 사망률이 70%니까 사실은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언맷 니즈가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그 인디케이션.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폐전달의 그 확률을 좀 높이고 전신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 내에 투여로 흡입 치료제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어떤 부분으로 이제 그 기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그 TGF 베타 저해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TGF 베타 저해자라는 게 섬유증도 되지만 암에도 듭니다. 왜냐하면 암이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을 형성할 때 이 TGF 베타가 나오면서 암 주변을 이제 방어벽을 치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신생혈관 형성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저해제는 TU228이 이제 면역관문 억제 인자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기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섬유화를 막고 신생혈관 형성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제 항암제를 쓰이면 특히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런 어떤 그 TGF 베타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이 좀 높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는 반응률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TGF 베타를 억제하게 되면 약물의 어떤 전달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기존의 면역관문 억제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병용 파트너로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요. 티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한 4,700억 대니까 그렇게 높게 있는 건 아니죠. 이 회사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바이오들이 좀 안 좋을 때 시장에 들어와서 공모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올해 초에 보시게 되면
한 3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2만원 중후반에서 계속 이제 윗꼬리가 있으면서 지금 이제 2만원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R&D 가치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은 1조에서 한 10조 정도를 타켓을 하는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의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 4, 5만원 정도의 어떤 장기 목표가가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 2022년, 2023년도를 본다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나오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시총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보유 비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들이 계속 이제 R&D 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부분들, 임상 진행에 따라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좀 적합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한 4, 5만원 정도까지 어떤 목표가를 기억하시면서 티움바이오 어떤 진행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대응에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